이제 영상을 볼 텐데요. 친구들 그 전에 먼저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친구들 즐거운 크기 비교에 대해서 배워봤죠. 이제 우리가 어떤 게 더 큰지 딱 보고서 비교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됐어요. 근데 알기만 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문제든 수학이든 보자마자 아우 이게 더 크네, 아우 이게 더 작네 바로 알 수 있어요. 누리쌤과 함께 그 힘을 기르는 수학 문제풀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하세요 했어요. 자, 어떤 거에 동그라미 표를 하냐면 친구들 보면 여기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보면은 작습니다, 큽니다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중에 옳은 거를 골라서 동그라미를 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문제를 보면 어떤 게 정답인지 알 수 있겠죠? 앞에 보면요. 37은 17보다 작습니다, 큽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크기를 비교하는데 뭘 비교해요? 37과 17을 비교하죠. 그런데 보면 친구들 이렇게 수를 비교할 때 뭐부터 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10개씩 묶음의 수. 10개씩 묶음. 이것을 비교해서 그 수가 더 큰 수가 큰 수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37에 10개씩 묶으면 3이고요. 17에 10개씩 묶으면 1이 됐죠. 어떤 게 더 큰가요? 3이 더 크죠. 그래서 37이 17보다 더 큰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7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37은 17보다 작아요? 커요? 크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된다? 큽니다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친구들. 이 17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17은 37보다 작습니다 또는 큽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떤 게 정답이 될까요? 자, 봐요. 37과 17 보면은 10개씩 묶음의 수가 다른데 1이 3보다 더 작으니까 17이 더 작은 수예요. 그러니까 17은 37보다 작아요? 커요? 작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작습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어떤 숫자가 앞에 오느냐에 따라서 작습니다, 큽니다가 다를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재미있게 크기 비교하는 문제 풀어봤어요. 자, 이어서 비슷한 문제네요. 옳은 곳에 동그라미 표 하세요 했어요. 이번에 비교해 볼 숫자는요. 82는 84보다 큽니다, 작습니다 예요. 자, 82와 84를 비교했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두 수를 비교할 때는 뭘 비교해 본다? 10개씩 묶음을 비교해 본다. 그래서 우리 동시에 표시 한번 했죠. 자, 두 수 비교할 때 뭐부터 비교한다? 이렇게 앞자리 수 10개씩 묶음의 수를 비교한다. 그런데 8로 똑같네요. 이렇게 똑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다음 옆에 수 낱개의 수를 비교한다. 낱개의 수, 이번 네모로 해볼게요. 낱개의 수 비교했어요. 자, 2하고 4 중에 어떤 게 더 커요? 3가 더 큽니다. 4가 더 크죠. 그래서 82보다 84가 더 큽니다. 그러면 문장 한번 볼까요? 82는 84보다 큽니다, 작습니다. 82가 84보다 커요, 작아요? 작았죠? 그래서 정답은 작습니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숫자를 바꿔볼까요? 이제 82의 입장에서는 84보다 작았는데 84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 얘기해 볼게요. 84는 82보다 큽니다. 작습니다. 자, 어떨까요? 보면 84가 82보다 8은 같고 4가 2보다 크니까 더 커요. 그러니까 큽니다, 작습니다.
큽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82가 나오면 이게 작습니다의 동그라미가 갔는데 84가 나오면 큽니다의 동그라미가 갔어요. 이렇게 위치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크기 비교를 할 때는 가장 먼저 10개씩 묶음을 비교한다. 달랐을 때는 10개씩 묶음이 큰 수가 더 큰 수가 되고 같을 때는 뭘 비교한다? 낱개의 수를 비교한다. 그래서 낱개의 수가 큰 수가 더 큰 수가 된다. 이 문제를 통해 알아볼 수 있었어요. 자, 다음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으라고 했어요. 수가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70, 59, 73이에요. 자, 큰일 났네요. 이게 수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뭘 비교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맞아요. 10개씩 묶음의 수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보통은 2개가 나와서 양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지금 이건 3개여가지고 손이 2개여가지고 동시에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시에는 못 그리고 하나하나 해볼게요. 이 70에서 10개씩 묶음의 수는 7입니다. 59에서 10개씩 묶음의 수는 5네요. 73에서 10개씩 묶음의 수는 7이 됩니다.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10개씩 묶음의 수 비교해서 클수록 큰 수예요. 그러면 여기 7, 5, 7 중에 7, 7은 같고 5가 다른데 5가 커요, 작아요? 7보다 작죠. 그래서 얘는 가장 큰 수는 벌써 아니에요. 가장 작은 수가 됐죠. 자, 얘네들이 나왔습니다. 3명이서 경기해서 얘는 졌어요. 자, 70번 선수하고 73번 선수만 나오게 됐습니다. 둘이 70과 73 10개씩 묶음의 수가 같으면 뭘 비교하라고 했죠? 맞아요. 이 낱개의 수를 비교하라고 했죠? 2개씩 나왔으니까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이 10개씩 묶음의 수는 같으니까 낱개의 수를 비교한다. 낱개의 수 2개를 비교해 봅니다. 구부러졌네요. 여기는 0, 여기는 3. 어떤 게 더 커요? 당연히 0보다 3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70, 59, 73 중에 가장 큰 수는 뭐다? 73이 된다. 정답은 73입니다. 친구들 수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한 친구들은 보자마자 에이구 이게 답이네 하고 콱콱 바로 찍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도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까닭은 이제 문제를 풀 때는요, 친구들 정답만 바로 찾아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친구들이 왜 이게 정답인지를 설명하는 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이 과정들을 잘 익혀뒀다가 너 73인 걸 골랐지? 왜 73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했을 때 그냥 73이 크니까요. 원래 73은 제일 컸으니까요. 바로 그냥 답이 나오니까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0개씩 묶음을 비교해봤을 때 77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 낱개의 수를 비교해봤을 때 3이 0보다 크기 때문에 73이 가장 큰 수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저렇게 설명하는 거 너무 지루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열심히 따라와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부등호라고 했습니다. 크다 안 크다 표시를 알맞게 써놓으세요 했어요. 친구들 이거 잘 보여요? 지금 봐요. 이렇게 보면 이 네모가 똑바로 안 돼 있고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보여요? 이렇게 미적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은 벌써 저 삼각형이 이렇게 네모 모양이 위로 올라갔네, 삐뚤빼뚤했네 라고 썼다고 발견한 친구 있을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이 이거 어젯밤에 썼는데 좀 졸았어요.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학 공부를 가르쳐줘야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쓰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쓰다가 삐뚤어지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을 위한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친구들을 잘 따라오면서 공부할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83보다 1 작은 수를 찾아서 쓰고 여기는 80보다 1 큰 수를 찾아서 쓰고 그 다음에 두 수를 비교했을 때 이 동그라미 안에 어떤 게 더 큰지 부등호 표시를 하는 문제였어요. 자, 83보다 1 작은 수 한번 찾아볼까요? 83에서 주인공이 되는 애를 적은 다음에 1 작은 수, 1 큰 수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앞에 있는 수를 찾아본다. 82. 뒤에 있는 수도 찾아본다. 84. 얘는 1 작은 수, 얘는 1 큰 수. 그래서 1 작은 수는 뭐다? 82다. 알 수 있었어요.
자, 80보다 1 큰 수는 주인공 80을 불러옵니다. 80을 놓고 80보다 앞에 수를 쓴다. 79. 80을 놓고 80보다 뒤에 수를 쓴다. 81. 그래서 79는 80보다 1 작은 수, 81은 80보다 1 큰 수가 된다. 그래서 1 큰 수는 뭐다? 8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82와 81을 비교해 봅니다. 두 수 비교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10개씩 묶음의 수를 비교하는데 88로 같습니다. 그럴 때는 낱개의 수를 비교한다. 2하고 2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큽니까? 2가 더 크죠. 그래서 82가 81보다 더 크다. 그런데 친구들 기억나요? 이 부등호 이렇게 벌어진 표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만한 산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작은 풀이 있어요. 이거 중에 어떤 게 더 커요? 이게 더 크죠? 그러면 어떻게 표시한다? 큰 애한테 입이 벌어진 부분이 가도록 표시한다. 이렇게 열린 부분이요. 열린 부분에 향하는 쪽이 크게 돼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짠! 이 꽃하고 또 이 꽃하고 비교를 했어요. 자,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커요? 이게 더 크죠? 그때 부등호 표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큰 쪽이 벌어진 쪽에 가도록 이렇게 부등호 표시를 한다. 그래서 82하고 81 중에 82가 더 크니까 부등호 표시는 어떻게 한다? 요렇게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1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모두 쓰세요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넣어볼까요? 이런 문제 굉장히 어렵죠, 1학년 친구들. 그럴 때는 여기에 그냥 직접 숫자를 넣어보는 것도 좋아요. 자,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요, 1부터 9까지의 수기 때문에 후보를 적어볼게요. 1, 2, 3, 4, 5, 6, 7, 8, 9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숫자 1이 들어가면요, 얘는 15가 되겠죠? 자, 15가 됐습니다. 15랑 76 어떤 게 더 큽니까? 당연히 10개씩 묶음의 수가 7이 1보다 크기 때문에 76이 더 크죠. 자, 이렇게 벌어졌다는 건 이쪽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가 더 작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된 올바른 식이 아니죠. 그래서 1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X고요. 자, 2 집어넣습니다. 2는 25가 되죠. 그럼 25랑 76이랑 비교를 해봐요. 어때요? 역시 10개씩 묶음의 수가 7이 2보다 크기 때문에 25가 더 크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니죠. 그래서 2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3을 집어넣으면 35가 되겠죠. 자, 35, 76 역시 10개씩 묶음의 수 7이 더 큰데 부등호는 이 3이 더 크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도 정답이 안 됩니다. 자, 45 넣어볼까요? 45는요, 7, 4 중에 역시 7이 4보다 더 큰데 여기는 45가 더 크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식이 안 되겠죠. 그리고 55 역시 7이 5보다 더 크죠. 그래서 55가 76보다 더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 안 됩니다. 자, 65를 한번 볼까요? 65는 어때요? 역시 65는 자, 7이 6보다 더 크기 때문에 65가 76보다 더 크다. 정상적인 이제 표시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것도 틀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7로 들어가 볼게요. 75가 됐어요. 자, 76과 75는 어때요? 이 10개씩 묶음의 수가 똑같단 말이죠. 그 다음은 낱개를 비교하죠. 낱개 비교하면 6하고 5 중에 어떤 게 더 커요? 6이 더 크죠. 그래서 76, 75 했을 때 75가 76보다 더 크지 않아요. 그래서 7도 정답이 아니게 됩니다. 이 7을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7 아니고요. 이번엔 8 넣어볼까요? 85가 됐습니다. 자, 친구들 보세요. 여기 85가 되면 7하고 8 중에 10개씩 묶음의 수가 8이 7보다 더 크죠. 그래서 85가 더 큰 수가 되는 거예요. 부등호가 더 큰 수 쪽으로 벌려 있기 때문에
빰빠밤 빰빰빰빰빠밤 드디어 나왔습니다. 85는 정답이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거 뭐게요? 왕관이에요. 왕관을 씌워줬어요. 8은 정답이 됐어요. 그 다음 9를 넣었을 때는 95가 되죠. 자, 95, 76 비교해봤을 때 역시 10개씩 묶음의 수를 보면 7이 9보다 작아요. 9가 더 크기 때문에 95가 76보다 더 크죠. 이 부등호의 표시에 맞게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95도 역시 빰빠밤 빰빰빰빰빰빰 얘도 당첨자가 된 거죠. 그래서 1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모두 쓰라고 했는데 뭐다? 바로 8과 9가 되겠습니다. 소연이는 동화책을 34쪽 읽었고요. 준석이는 42쪽 읽었습니다. 동화책을 더 많이 읽은 사람은 누구인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세요 했어요. 자, 볼까요? 소연이는 얼만큼? 34쪽. 친구들 이렇게 스토리텔링형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거기에 주어진 단서들을 잘 찾는 게 좋아요. 준석이는 42쪽을 읽었습니다. 더 많이 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숫자가 더 큰 사람이 더 많이 읽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읽은 쪽수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34하고 42. 우리 이번에 오랜만에 이 종이막대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34는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낱개의 수가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고요. 42개는 몇 개인가요? 42개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 낱개의 수가 짜잔 하나,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딱 봐도 어떤 게 더 커요? 이게 더 많고 더 크죠. 그런데 이렇게 종이막대 사용하지 않고 숫자만 봤을 때 두 수를 비교할 때 뭘 비교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먼저 10개씩 묶음의 수를 비교합니다. 여기 3개죠. 여기 4개잖아요. 10개씩 묶음의 수가 어떤 게 더 큽니까? 이게 더 크죠. 그래서 42쪽을 읽은 준석이가 더 많이 읽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는요. 답을 쓰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이 답을 한번 써볼게요. 동화책을 더 많이 읽은 사람은 누구인지 쓰고 그러면 이렇게 준석이가 더 많이 읽었다 라고 답을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뒤에 또 문제가 있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세요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왜 그렇게 할까요? 준석이가 왜 더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어요? 34에 비해 42가 더 큰 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써야 됩니다, 친구들. 알겠죠? 이렇게 그냥 정답만 쓰면은 이 정답은 이제 다 맞다고 하긴 그렇고 그냥 부분 점수, 중간만 맞았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까닭을 쓰세요 할 때는 이렇게 한글로 친구들이 생각한 그 내용을 자세히 써줘야지 이 문제를 다 맞을 수 있게 돼요. 자, 문제를 즐겁게 풀어봤습니다.